이번 영상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핵심적인 내용 두 가지는 첫 번째, 이번 주 주요 경제 지표 발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따른 일본발 금리 인상을 포함한 거시경제 상황에 대해서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리플코인과 관련된 이슈 중에 하나가 미국 SEC 위원 캐롤라인 크렌쇼 재지명한 표결이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해당 일정 자체가 일본 금리 인상 못지않게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가장 많은 질문 주셨던 해당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브리핑 도움 드려보도록 하고, 현재 리플코인과 관련된 차트 대응 전략, 기본적인 타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재 차트상의 단기 패턴으로 봤을 때는 고점 맞고 떨어지는 단기 하락세,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 타고 올라가는 상승 추세가 수렴하게 되면서 방향을 상승으로 이미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기본적인 리플코인의 상승 랠리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상승 추세 자체가 그대로 지속이 되면서 매수세가 야금야금 지루함으로 인해 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매도해버리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을 잡아먹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상승 추세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슈들이 리플코인 가격에 있어서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지난 영상 통해서 리플코인이 하락했을 때 단기 바닥의 지지 구간은 과연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주셨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은 혹여나 단기적으로 하락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요, 단기적인 물량을 받아줄 수 있는 하락 지지 구간은 현재 초록색 원으로서 표현해드린 리플코인 3,200원 라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현금 비중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해당 라인까지 단기 하락이 나오게 되는 경우에 분할 매수를 통해 가지고 대응을 하시면은 단타로서 수익 보기 비교적 쉬운 구간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물론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게 되면서 미국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 사임으로 인한 리플과 SEC의 소송 리스크 자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보니까 아주 강력한 호재로 여겨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근거해가지고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리플코인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인 상승 그리고 단기적인 하락,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추세를 만들어가는 것이 투자 시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단기 하락에 염두에 둔 현금 비중으로서 리플코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영상 통해서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여기에 더해서 리플과 SEC 간의 소송 리스크 자체가 해소가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포석으로서 미국 뉴욕 금융서비스국에서는 리플 스테이블코인 RLUSD에 대해서 전격적인 승인하는 초강수까지도 둔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힘을 받아가지고 리플코인의 추가적인 상승까지 불러일으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추세를 꺾을 수 있는 변수 중에 하나다라고 한다면은 미국 SEC 위원 중 한 명인 캐롤라인 크렌쇼와 관련된 이슈입니다. 악재라고도 볼 수가 있고 또 반대로 바꿔서 보면 호재로도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설명을 도움드리자면은 미국 SEC 위원 캐롤라인 크렌쇼 측에서는 SEC 위원장 게리 겐슬러보다도 더욱더 심각한 반암호화폐 인사입니다. 지난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겐슬러를 보좌해가지고 암호화폐 기업과 암호화폐에 대한 증권성 여부를 이유로서 강력한 탄압을 이끌어 나갔던 장본인 중에 한 명인데다가 지난 비트코인 현물 ETF 심의 당시에도 겐슬러의 최측근으로서 현물 ETF 승인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지는 대표적인 반암호화폐 인사 중에 한 명입니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로비 그룹 측에서는 해당 크렌쇼에 대한 재지명 철회 요청까지도 공개적으로 나서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고 게리 겐슬러마저도 사임하게 되는 마당에 갑작스럽게 SEC 위원 크렌쇼에 대한 재지명안이 급부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여기서 크렌쇼가 SEC 위원으로 지명이 다시 된다면은 리플과 SEC 간의 소송 리스크 해소 시점이 다소 밀릴 수가 있다는 점에서 당연히 XRP 토큰에게도 가격상의 단기 하락이 나오거나 아니면 불리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서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지난 12월 11일 캐롤라인 크렌쇼에 대한 SEC 위원 재지명에 대한 표결 자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 표결이 이번 주 12월 18일로 밀린 상황입니다. 날짜 자체가 상당히 아쉬운 것은 맞는데요. 12월 19일날 금리 결정을 앞두고 리플코인은 눈치 보기 횡보세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지난 영상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12월 18일에 혹여나 캐롤라인 크렌쇼가 재지명하면서 철회가 된다면 단기적인 호재로 볼 수가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재지명안이 승인된다면 단기 악재로 적용이 되면서 일시적으로 급락 흐름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것들이 금리 결정된 이후에 확실하게 방향성을 잡은 상황에서 지명안과 관련된 결과가 나오면 대응하기가 좋을 텐데 날짜 자체가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저희가 채널 차원에서 실시간 모니터링 중에 있고, 다시 한번 재지명이 되는 경우 그리고 반대로 지명이 되지 않는 경우 여러가지 경우의 수 도입해가지고 저희 채널 차원에서 후속 영상 통해서 빠르게 도움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리플코인의 단기적인 변동성이 예상된다, 지금은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대세는 상승이고 다시 한번 리플 코인이 반등 추세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다면 캐롤라인 크렌쇼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당연히 반대하는 입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크렌쇼에 대해서 밀어주는 세력 자체가 만만치 않은 것도 현실이에요. 그게 소비자 권리 보호 비영리 단체인 퍼블릭 시티즌을 비롯한 40개 이상의 단체가 미국의 상원 의원들에게 서한을 발송해가지고 SEC 위원 캐롤라인 크렌쇼에 대한 재지명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세력 자체가 상당히 크다는 점, 이게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규모이기 때문에 꼭 공화당 측에서도 주고받는 형식으로서 갠슬러 사임은 받고 캐롤라인 크렌쇼는 재지명을 시켜주는 이런 그림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현재 재지명안에 대한 표결 자체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에서 여전히 리플 코인은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60대 40 정도로 리플 코인 가격에 미세하게 우세한 정도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 해당 부분 속보 뜨는 대로 다시 한번 후속 영상 통해서 브리핑 공지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보시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2달간 매주 일요일 저녁장부터 월요일 오후장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움직임이 상당히 많았어요. 이게 통계를 내봤을 때 상승은 단 한 차례밖에 없었고 하락이 3번 그리고 횡보가 4번 정도로서 그동안의 패턴 자체가 일요일 저녁부터 약세장 시작하더니 월요일 오후장까지는 하락세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섣부르게 현재 시점 종목에 대해서 추가 매수하시기보다는요, 최근에 영상 통해서도 그리고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실시간 커뮤니티 방통에서도 온도 파이낸스 코인에 대해서 수익 실현한 비중에 대해서는 현금 보유하시면서 관망하는 흐름으로 대응하는 것이 포트폴리오 구성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금 비중 보유하셔라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번에 2,800원 라인에서 단기 고점이라고 판단이 돼서 미리 지정가 매도를 통해서 안전하게 매도 체결을 했었던 온도 파이낸스는 귀신같이 월요일장 앞두고 있다 보니까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현재 온도뿐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오전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매수세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른 불안함을 느낀 매도세가 커지고 단기 하락이 나오는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수익 실현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만약에 내가 2,800원일 때 매도하고 나오면은 안전하게 현금 비중 보유하면서 다시 저점을 바닥에서 지켜줄 때 매수하면 또 수익을 볼 수가 있겠죠. 아무리 내가 매수를 잘했다라고 하더라도 매도를 못하면 수익 실현을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자체가 없어집니다. 복리의 수익으로서 코인으로서 부의 추월 차선으로 계좌를 풍성하게 쌓아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현재 시점 효율적인 방법은요, 먼저 첫 번째, 리플 코인에 대한 장기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계속 보유하시고 가져가세요. 팔지 마세요.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로, 단기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온도 코인도 매수했다가 체인링크도 매수했다가 비트코인도 매수해보고 리플 코인도 매수하면서 단타 자금으로서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게 하락했을 때마다 매수가 들어가서 수익 볼 수 있는 코인들 위주로 매수를 하셨다가 반드시 팔고 나오는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가장 큰 핵심입니다. 여기서 나온 수익은 장기 투자 쪽으로 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현금 출금하셔가지고 내 생활비로 쓰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저희가 영상 통해서도 단기 급등 알트 종목들 선종 도움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따라와 주셔도 좋고, 실시간 커뮤니티 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재 시장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올해 연말 산타랠리와 더불어가지고 내년 3월부터 4월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 자체가 장기 상승 추세에 진입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추세 자체가 깨지는 흐름이 없어요. 오히려 본격적인 알트코인 위주의 폭등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시장 모니터링 통해서 큼직한 매수세가 들어오면 빠르게 추가적인 타점 실시간으로 브리핑 도움 드릴 예정이고요. 이렇게 시장 상황 자체가 좋은 만큼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 만큼 더욱더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락장이 오면요, 내가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도 수익 내기 힘든 장세가 펼쳐집니다. 이렇게 상승 국면 자체가 확실한 상황에서 그때그때 시장에 맞는 유동성 대응 전략으로서 가장 효율적인 패턴을 연구하시고 공부해 나가시게 된다면 결국에 투자의 정답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내가 나만의 방법으로 수익을 잘 낼 줄 안다면 그게 또 정답이 되는 겁니다. 투자 시장에서는 절대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수익을 잘 내는 사람이 바로 방법이자 왕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차트 패턴만 공부하셔가지고는 큰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입니다. 투자 시장의 큰 흐름도 읽을 줄 아셔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이번 주 시장 대응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날이 12월 19일입니다. 새벽 4시경에 FOMC 금리 결정할 예정이고 현재 0.25%포인트 금리 인하하게 될 확률은 96% 수준으로서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이후에 새벽 4시 30분 미국 연준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여기서 내년도 금리 인하와 관련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집중적으로 분석 그리고 모니터링한 이후에 재차 브리핑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에 들어선 상황에서 같은 날 12시경에 일본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거든요. 미국 금리 발표 그리고 일본까지도 금리 발표가 합쳐진 12월 19일이 아주 큰 변동성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오전장까지 통산적인 약세장에 더해가지고 금리 결정 발표 앞두고 있기 때문에 눈치 보기 장세로 인해서 다소 지루한 흐름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장의 방향성에 대해서 섣부르게 한쪽 방향으로 예측을 해버리게 되는 경우에는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특히나 선물 투자하는 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섣부르게 고위험 레버리지를 많이 쓰셔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예상해서 베팅했을 때 이게 맞으면 좋겠지만 내가 신이 아니죠. 100% 맞을 수가 없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틀려버리면은 단기적인 급등이나 단기적인 급락이나 이런 것들에 대응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물 투자하시는 분들 아예 그냥 안 하셨으면 합니다. 에 대한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 이 채널 차원에서 강조드리는 거는 안전하게 업비트 위주의 현물 매매로만 하셔도 단기적인 급락이 오거나 이런다라고 하더라도 청산당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냥 보유하시면서 가져가시면은 또 상승해가지고 수익 실현 나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금리 인상 이후 흐름 보면서 산타 랠리 흐름까지도 저희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차 진입해도 전혀 늦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체크하고 나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투자하셔도 전혀 늦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리 인상 발표 전에 발표되는 경제지표 살펴보도록 한다면은 12월 16일 23시 45분 제조업 구매관리지수 그리고 서비스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17일 22시 30분에 소매 판매와 근원소매 판매 지수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해당 두 가지 지표 전부 다 중요한 지표들이고 가장 민감한 경기와 관련된 지표이기 때문에 지표 발표 추이에 따른 변동성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관련 지표들 예의주시하면서 변동성이 생기는 경우 브리핑 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발표 후에 되는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12월 19일 금리 인상 이후에 12월 20일 22시 30분에는 상당히 중요한 소비지출 물가지수 그리고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가장 민감한 물가지표이기 때문에 지난 이전치가 각각 근원소비지출 물가는 0.3% 그리고 근원 개인소비지출 물가는 2.8% 순이거든요. 이전치 대비 하회하는 흐름까지 나오게 되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다음 주는 산타 랠리로 이어지는 상승세가 전망이 되기 때문에 금리 발표 결과 확인한 이후에 시장 낙폭이 나오더라도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반등 국면으로 이끌어질 수 있는 시나리오로서 금리 발표 결과 확인 이후에 시장이 단기적인 낙폭이 설사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소비지출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반등 국면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시나리오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맞춤 대응 전략으로서 이번 주도 이겨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통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라고 다른 거 바라지 않아요.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여나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문자 신청 주시거나 영상 하단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유익한 정보로서 찾아뵙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